그러면 본인 집에 시공할 거면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데 진짜 고급을 하고 싶다? 저희 회사 다연간의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자주 질문하시니까 이번 기회 통해가지고 여기 힐티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연장 우리 진짜 후원해줘야지. 이 정도면 내가 이거 협회 갔다가 이거 딱 받은 컵 이거 계속 써주는데. 피디님, 오늘은 저희 회사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질문을 할까? 우리 하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고객님들이 뭐 한번 해볼까? 오늘은 벽면 마감재입니다. 벽면 네. 마감재. 많은 그 벽면 마감재 중에서 뭐 진짜 많잖아요. 뭐 패브릭도 있고 타일도 있고 여러 벽면 마감재가 필름도 있는데 하고 그러지.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도장이냐 도배냐. 자주 질문하시니까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좀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장 먼저, 페인트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색을 결정하는 안료라는 게 있고, 이게 뿌렸을 때 벽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접착제, 이 바인더가 있고, 그리고 이 희석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성을 결정하는 거, 유성을 결정하는 거, 기름 섞을 거냐 물 섞을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 첨가제가 좀 있어. 첨가제는 섞으면 뭐 향균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방염성 이런 것들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오늘 좀 자세히 다뤄봐야 될 거는 수성이야. 왜냐면 주거에서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 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건조가 또 빨라야 되지. 이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성 제품들은 보통은 이 앞에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럴 때 유성을 많이 쓰니까 오늘은 수성 얘기를 좀 해보자. 그렇죠. 수성이 뭐 유성보다는 냄새도 덜하고 그치? 대부분 많이 쓰는 제품이긴 하죠. 인테리어 쪽에서는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회사가 벤자민 무어, 뭐 던 에드워드, 뭐 오이코스, 발페인트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해외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국산보다는 해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산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보통 유럽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이 국내보다 이 훨씬 더 친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면서 꼭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이런 채집증후군 이런 것도 덜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질감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게 있어. 뭐 내가 좋아하는 이 벤자민 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에그쉘 광이라 그래서 좀 달걀 표면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용하지. 근데 여기서 또 다뤄봐야 될 얘기가 이제 공정 같은 거야. 이제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이 도장을 볼 때 이 품질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 솔직히. 매끈하게 나와야 그리고 거의 진짜 이 컵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준하게 만들려고 하면 보통 이 석고보드 2장에 올퍼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좀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 해외 같은 경우는 시멘트 벽면에다 바로 뿌려도 이제 입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장 공사를 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그렇게 시공하는 경우는 없어, 주거에서. 공기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도장을 하게 되면은. 뭐 얘기만 들어도 시멘트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뭐 석고보드 2장 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도배에 거의 2배 이상 소요되는 것 같고, 뭐 대신에 요즘에는 뭐 옛날처럼 롤러로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에어리스라고 하는 뿜칠로 하니까 조금 더 맞아, 이 시간이 좀 단축되고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그래도 공기는 안 줄어. 자, 그러면은 도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도배지를 얘기하면 이 종류가 또 많지.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들어진 합지 벽지, 또 PVC가 섞여져 있는 실크 벽지, 뭐 한지 벽지, 뭐 방언 벽지, 패브릭 벽지, 뭐 친환경 벽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시공하고 있는 좀 실크 벽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보통 대기업 KCC나 뭐 LX에서 나오는 실크 벽지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 보통 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벽지들이 주력이 다 실크 벽지 계열이고, 또 실크 벽지가 내구성도 좋아. 뭐 수입 벽지 같은 경우에 이 패브릭 벽지들도 많이 섞여 있어서 똑같이 그렇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시공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똑같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멘트 벽에다 바로 도배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 근데 요즘은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무조건 석고보드를 시공하거나 뭐 이렇게 시공을 하지. 뭐 시공 순서를 살펴보면
이 요철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좀 거친 부분에다가 퍼티를 살짝 발라서 부분적으로 시공을 하고 1차 부직포 시공해서 접착력도 높이고 뭐 요철이 덜 보이게 만든 상태에서 중앙 부분을 띄우는 그런 띄움 방식의 시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부터 본론이야?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돈 얘기해야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평수 30평 기준으로 할 때 차이가 어떻게 되냐, 뭐 도장으로 할 경우, 도배로 할 경우 좀 구분지어서 상황을 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 도배로 할 때도 봐봐, 전체 도배를 하는 거는 뭐 얘기할 게 없지만 도장은 전체 도장을 하는 경우는 요즘 좀 드물어. 그러니까 대부분 각방이랑 공용부 천장은 이 도배를 하고 주방 거실 쪽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벽면 도장을 하잖아.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배 비용하고 도장 비용만 떠놓고 봤을 때 도배로만 집을 꾸미겠다 그러면 한 300만 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도장 도배를 섞어서 쓰겠다 그럼 보통 한 1,000만 원이 나와. 보통 비용이 2배, 3배는 차이는 나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목공 비용은 얘기도 안 했지.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높아지는 게 맞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공기도 2주 이상 더 늘어내야 돼. 이 도장할 때 다른 공정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목공 기간도 한 일주일 정도 더 길어지고, 공기 단축도 안 돼 이게. 자, 그럼 저도 정말 질문을 많이 받고 피디님도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 집에 시공할 거면 도배하실 거예요? 도장하실 거예요? 많이 물어봐 그렇게. 그래 뭐 그래서 집에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는 솔직히 좀 도배 공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좀 눈이 예민하잖아. 그래서 이 도장에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단점, 무슨 수를 쓰더라도 1년 안에 뭐 샤시 주변, 문틀 주변 뭐 이런 데는 무조건 크랙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나는 도배를 좀 권하는 편이고, 도배는 반대로 단점이 이제 극복이 많이 됐지. 뭐 몰딩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이너스 몰딩도 개발되고 1대1 걸레바지도 있고, 또 특수 도배지 같은 거 요즘 나오는 거는 강도가 워낙 좋아져서 걸레바지도 없이 그렇죠. 이거 시공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도장은 절대 크랙을 없앨 수 없고, 뭐 하이엔드 공사라 그래서 꼭 도장을 한다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데, 뭐 진짜 고급을 하고 싶다? 수입 벽지가 훨씬 더 비싸게도 할 수 있고, 또 도장 공사를 내가 권할 때는 그분이 그 감성, 그 톤, 질감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이럴 때만 좀 권하는 것 같아. 그렇죠. 보통 도장 공사를 할 때는 진짜 크랙 잡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돼 그거는. 저희 소장님도 보통 AS 쫙 한 1년 정도 AS 저희 기간이 있잖아요. 막 항상 나오는 게 도장 크랙. 뭐 1년이 뭐야,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꼭 와가지고 하면 뭐 그땐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것도 다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그 크랙은 정말 저희 목공 할아버지가 와도 잡기 힘들다. 못 잡아 그건. 이렇게 말이 나돌 정도로 힘든데, 그렇다면 저희 회사 다연간의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크랙 잡는 이슈. 이러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응용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 내가 건설사 다닐 때 아파트 주차장 같은데 넓은 면에 콘크리트를 칠 때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타설을 끝내고 양생이 좀 되면 커팅기로 칼집을 미리 내놓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크랙을 좀 유도를 하는 거야. 똑같이 우리도 충격을 받을 만한 부분 근처에는 미리 매질을 만들어서 글로 크랙을 유도하고, 아웃코너, 인코너 얘기가 있는데, 아웃코너는 매질을 벌리기 어려우니까 인코너 자리만 좀 매질을 벌리는 거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아까 몇 번 공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석고보드를 2장 겹칠 때 그 안에 틀을 만들어낼 때 이 목재의 간격을 되게 좁혀놔서 훨씬 더 강하게 좀 결합하게 만든다든지, 목수 반장님한테 내가 이건 듣고 해본 방식인데, 아까 석고보드 2장 치는 거를 첫 번째 장을 합판을 대고 두 번째 장을 댈 때 피스로 쏘는 게 아니라, 타카핀을 쏘는 게 아니라 이제 매거진 피스로 이제 스크류로 결합을 해서 또 꽉 조이는 거지. 그게 결국은 다 결합력을 높이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중요한 거는 크랙이 간다. 맞아요. 그렇죠. 저희 고객님들도 생활 습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 뭐 환기를 자주 시키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습기 문제지 그런 거. 네네.
뭐 온도차도 있고 뭐 방금 얘기했던 레서 팀장이 얘기한 우리 습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특정 건물은 충격이 훨씬 더 많이 전달되는 구조도 있고 맞아요. 이게 안 돼, 제어가. 그래서 크랙이 많이 생기는 게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도배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도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수는 계속 봐드리겠다. 그렇지만 이걸 의사결정한다면 도장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엄청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이제 일하러 갈까? 가보죠.